제96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유동자산. 계정과목 및 저기 등록을 도움받으면 되죠. 인차분업입니다. 계정과목을 조회를 해보세요. 2번 문제. 그레이 8요소 중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구분으로 올바른 것은 자, 그레이 8요소의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있죠.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 있죠. 대차대 4번. 3번 문제. 재무상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이죠. 예. 장기간 보유하면 비유동자산이죠.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낮은 아니죠? 높은 것부터. 자, 배열합니다. 이 유동성 배열법이랍니다. 자,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죠. 예, 그걸 총액주의라 하죠. 총액주의. 상계하면 순액이죠. 우리나라에서 순액은 틀린 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1년 이내에. 답은 2번. 4번 문제. 상품의 총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요게 총매입액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기초 상품 8만 원 있고요. 기말 상품 4만 5천 원 있고 매출원가가 16만 원. 매입 애누리가 2만 원이죠. 자, 여기에서 총매입액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순매입액을 알아야 됩니다. 순매입액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 순매입액 얘가 얼마냐? 자, 얘가 이거 빼면 3만 5천 원 넘어가면은 12만 5천 원. 그죠? 얘가 12만 5천 원이죠. 순매입액 12만 5천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 나왔죠? 14만 5천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그러죠. 지출을 했으나, 그죠? 했으나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 출장비 이런 것들을 이때 쓰죠. 출장비. 문제 6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채 자본 수익이 대변의 잔액이 표시되고요. 자산과 비용은 차변의 잔액이 표시되는 거죠. 차변 거, 대변 거. 답은 2번이죠. 토지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와줘야 됩니다. 7번 문제. 차기로 이연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비용 중 차기로 이연하는 이유. 자, 요거는 이제 왜 이연하느냐? 우리 단기 발생주의죠. 예, 단기 발생주의.
자, 예를 들어서 자, 단기 발생주의라는 것은 단기분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지급을 했는데, 그죠? 지급을 이만큼 했는데, 여기가 12월 31일. 이때 결산 때 보니까 이만큼이 단기분이고, 이만큼은 미경과더라. 그럼 다른 말로 성급이죠. 그래서 요 지급한 거에서 요만큼을 빼주죠. 빼주고 요만큼만 손익계산서에 기록해 줍니다. 단기분은 이게 우리 단기 발생주의라고 그러죠. 단기분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요만큼을 이어나죠. 요만큼을 이어내 주는 내년으로 넘겨주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단기 수익이 발생한 것도 단기분만 계산하거든. 그럼 비용도 당연히 단기분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수익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네, 단기 발생주의는 요것도 단기분만 기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도 단기분만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확한 단기분, 단기 순이익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8번) 문제.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3월 2일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 40만 원을 현금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 40만 원, 선수금 40만 원이죠. 3월 26일 상품을 인도하고 상품 매출 200만 원 주문받았던 거. 그런데 계약금이 있었죠. 차변의 선수금 정리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다. 받으름 160만 원. 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 예수금이라는 건 없죠. 네, 현금 있고요. 선수금 있고 받으름 있습니다. 9번 문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는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다. 그럼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채용하다, 거래처 선정하다, 임차기로 결정하다. 이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정관 변화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상품이 파손되었죠. 예. 그러면 상품이 감소가 되겠죠. 그죠? 예, 상품의 감소. 변화가 발생했죠.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는 바로 붕괴가 되는 거죠. 예, 붕괴가 될 수 있죠. 2, 3, 4번은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10번 문제.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변화. 감가상각비가 처음에는 많았다가, 그죠? 많았다가 점점 낮아지죠.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 작아지네.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뭐 체감법이라고 하죠. 체감법. 체감법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정해법은 체감법과 관련이 없죠. 정해법은 뭐죠? 일정한 금액법이니까. 근데 정률법은 체감법이죠. 처음에 많이 하고 점점 작아지고 이중체감 이거 세 가지는 체감법. 처음에 많이 하고 점점 작아지고 내용 연속 기간이 흘러갈수록 정해법이네. 관련이 없는 것은 정해법. 11번 문제.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계정과목 및 저기등록을 이용을 하세요. 1번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12번 문제. 자, 2기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기의 기말.
여기 얼마냐? 2기의 기말이 얼마냐? 자, 여기서 1번에 1기와 2기. 자, 2기에서요, 기말. 2기의 기말을 알려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과 기초를 알면 되죠. 자, 넣어볼까요? 총수익이 40. 총비용이 33만 원. 이익을 모르네. 그럼 당기순이익 알죠?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얼마죠? 7만 원. 그러면 7만 원을 이렇게 넣어주죠. 7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알려고 그러면 기말 자본을 알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기초 자본을 알아야 되죠. 기초 자본. 기초 자본을 알아야 됩니다. 자, 2기의 기초는 뭐냐? 2기의 기초는 1기의 기말입니다. 1기의 기말이 2기의 기초로 넘어오죠. 그죠? 요 차기월, 정기월, 기말, 기초 이렇게 넘어옵니다. 얘가 같은 겁니다. 여기에 기말이 1로 넘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네. 그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1기의 기말을 구하려면 이거. 자, 넣어볼까요? 기초자본금이 30만 원. 당기순이익을 알아야 되죠. 총수익이 10만 원. 당기순이익을 안 해? 얼마? 3만 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네. 여러분 되니까 얼마? 33만 원. 기말 자본이 33만 원이죠. 얘가 얘입니다. 33만 원. 그럼 여기 초자 여기 있죠? 33만 원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구했네. 40만 원. 답은 40만 원. 초자. 요 초자는 기말의 1기의 기말입니다. 1기의 기말. 예. 여기 포인트죠. 초자를 알아야 요 기말을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걸 구할 필요는 없죠. 13번 문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계정과목 및 저기등록을 조회하세요.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14번 문제. 아래의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과목은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 2천만 원, 취득원가 1천만 원에 처분하고 취득원가 1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대변에 토지 1천만 원, 처분이익 1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중에 500만 원은 보통예금 받고 나머지는 어음받았다 미수금이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됩니다. 그죠? 토지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올 수 없는 건 감가상각 누계는 없죠.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죠. 그죠?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계액이 없죠. 15번 문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경영성과이라면 수익 비용을 말하죠.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건 1번 예수금, 보통예금, 수익 비용 없죠. 미수금, 현금, 수익 비용 없습니다. 통신비, 현금, 비용 있죠. 이거는 차입금, 현금, 수익 비용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